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가개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율곡의 주요 저서 중 하나인 만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사실 율곡 선생님이 이 만원봉사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이 일은 실질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그 때를 모르면은 때를 모르고 일을 당해서 실질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임금이 훌륭하고 또 현명한 신하들이 있어서 서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그 실제적인 효과, 실질적인 노력, 실공,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만원봉사, 만원봉사는 이름 그대로 이제 만이 이게 1만만자죠. 만까지 말을 봉사는 오는 상소문입니다. 요 당시에 율곡, 이 책이 1575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즈음에 쓰여졌는데요. 이 당시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흰 무지개도 나타나고 또 홍수도 나고 강운도 나고 이런 어떤 이 재해가, 그러면 재앙과 이변이라 그러죠. 그런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지?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가지고,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일반 백성들의 삶을 좀 안정시키고 또 선비들한테는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원하는 그런서 이게 상소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원봉사 같은 경우도 율곡이 선주한테 보낸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만원봉사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이 만원봉사를 왜 썼는지, 그리고 만원봉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쭉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부분, 지난번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전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노력이 실공을 7개로 이야기합니다. 7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인 노력, 두 번째는 맡은 일의 실질적인 노력, 세 번째는 경연에서 성취되는 실질적인 노력, 네 번째는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인 노력, 다섯 번째는 제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 오늘 공부할 부분 바로 요건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노력. 일곱 번째, 인심의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노력.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실질적인 노력 없음에 대한 맺은말로 이 실공 부분을 끝내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 4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다섯 번째, 제의를 없애는, 제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를 없애는 실질적인 노력, 이것이 제의를 당해도 하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율곡이 이제 물어보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자기가 물어보고요,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황천과 임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어 노여움이 말투와 얼굴에 나타나면 자식은 비록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더욱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색을 살피고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화를 누그러뜨린 다음에야 안심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잘못이 없어도 부모님이 막 화내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우리 좀 눈치 보죠. 슬금슬금 왜 저러시나. 근데 하물며 자기가 잘못이 있을 때 부모님이 화낸다. 그러면 더더욱 주눅이 들죠. 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허물을 자책하고 애절히 용서를 빌고 마음을 바꾸어서 효도와 공경을 다하여 부모님이 마음이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이 안색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단지 그냥 가만히 손 모으고 앉아서 부모님이 저절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임금과 하늘과의 관계, 하늘의 이변을 당했을 때도 역시 왕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잘못된 정치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그 결과 자신한테 이제 잘못이 없고 정치에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욱 몸을 닦고 정치에 힘써서 끊임없이 하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율곡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죠. 이렇게 아까 황천은 이 앞부분 황천과 임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화냈을 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항상 부모님 노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색을 살피고 뜻을 받들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임금도 역시 하늘의 이변을 당했을 때는 이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된 정치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그 결과 자기 자신한테 잘못이 없고 정치에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욱 몸을 닦고 정치에 힘쓰고 끊임없이 하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원전을 보면서 음미하겠지만, 제가 그 율곡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나타나면 잘못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잘못이 없어도요, 이변이 나타나면 그냥 두려운데 잘못이 있을 때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역시 그 우리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화내시면은 그냥 왜 저러시나 조심조심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 화내시는 게 더 무섭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신이 그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님 안색을 살피듯이 왕은 자신의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정치가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하늘이 그렇게 제의를 내리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현인을 등용하고 그래서 부족한 점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들을 이렇게 더 어루만지고 그리고 패단을 개혁하고 그래서 정치를 흥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반드시 잘못을 고쳐서 하늘이 노여워한 것을 되돌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임금이 할 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호둥지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문 닫고 손을 모은 채 가만히 그냥 부모가 저절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잘못,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율곡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제의가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때 뭐 하늘에 흰 무지개가 나타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의가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이 피전하고 감선하고 이렇게 뭐 제의가 있고 그러면 임금이요. 그러니까 나라에 제의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심하는 뜻으로 궁전 이제 떠나서 행궁 다른 곳에 머물고 그리고 감선 이제 음식 수를 줄이는 겁니다. 감선은 그러니까 나라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임금이 수라상에 있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이는데 사실 감선하고 피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선이나 피전 같은 거는 그냥 거칠애이고 진짜 임금해야 될 것은 덕을 쌓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제의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공하는 거는 5번째,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지금 5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는데 요 지금 제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그 중에 지금 5번째예요.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 제의가 나타났을 때 임금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거칠애로 이제 뭐 대강대강 눈에 보이는 거 적당히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잘못이 없더라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음미하기. 요거는 이제 그 율곡 그 만원봉쇄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원전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원전만 강의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원전도 물론 강의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그 율곡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전 몇 개 뽑아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한문 번역이 사실은 쉽지 않죠. 한문 번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뭐 좀 짜증나고 힘들고 헤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게 뭐 못할 것도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글씨를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랄까 아주 쉽게 다 이것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글씨 하나하나 미상 이 무가 서자라. 이거 한글로도 써놨죠. 미상은 뭐 일찍이 몸 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미상이 무가 서자야. 무가는 이제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무가 자서. 죄송합니다. 자서야 서자가 아니라 자서. 한글을 보면서 한글을 써놓고서는 제가 엉뚱하게 읽었네요. 미상 이 무가 자서야. 그 다음에 황 어신유광하고 이 정유걸자고와. 여기 지금 미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몸한 적이 없고요. 무가는 이거 과듯 지날 건데 이게 잘못할 때 과오를 범한다 할 때 과죠. 그래서 무가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무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자서 스스로 용서하다. 그다음에 황은 어신유건. 요 건은 이 뭐랄까 그 허물건이죠. 허물건. 그러니까 어신유건하면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그런 뜻이죠. 어신유건.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그리고 말리 있다면 정유걸자는 정치가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빠뜨린 것이 있다. 정치가 빠뜨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살펴보자면 스스로 잘못이 없어요. 스스로 잘못한 것을 스스로 용서한 적이 없는데 허물며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서 정치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빠뜨린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의가 일어났을 때 잘못이 없더라도 스스로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자기가 이 잘못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제의가 일어나면 더 무섭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화내시면 더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죠. 필야, 구원이 광지견하고 진현이 좁을체라. 필은 요 반드시 필요. 필야 하면 틀림없이 꼭. 그래서 구원은 구할 것자 말씀은 이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지견 넓을 광에다가 알지견. 그러니까 이 지식과 견해를 넓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야 틀림없이 구원. 이 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상소문이라 그랬잖아요. 임금이 제의가 있을 때 여러 그 선비들한테
말을 구해요. 좋은 말을 많이 구하는데 그거가 이제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 좋은 말들을 널리 구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견문을 넓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진현이 이제 이 현인을 진출시키다 해서 이게 현자를 등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자를 등용하여 그리고 조불체 이거를 이제 미치지 못한 것을 돕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현자를 등용함으로써 자기가 부족한 것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필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틀림없이 이제 그 좋은 말들을 널리 구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견문을 넓히며 그리고 현자들을 등용해서 자기가 미치지 못한 것을 도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자면요. 그 다음에 성민, 이, 무. 성민, 이, 근무마, 협회의 흥정치라. 성민은 이제 성민. 백성을 살피는 게 성민. 이게 살필성이죠. 성민. 백성을 살피고 어떻게 살피냐. 근무마. 우리 일을 무마시킨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무마,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요. 부지런히, 무마. 부지런히 이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요. 백성을 살피고 그리고 협회는 폐단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정치를 부흥시킨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재해가 나타났을 때 이 앞부분에 재해가 나타났을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나타났을 때는 잘못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근 하늘이 너무 무섭죠.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필야 꼭 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백성들의 힘든 곳을 살펴서 부지런히 어루만지고 폐단을 개혁해서 정치를 흥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앞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원문 하나하나 원전을 음미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는 번역본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옛날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흉년이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우리나라 화산은 잘 폭발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산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이 정치가가 위정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지금 율곡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원전이에요. 필, 무, 소위, 보전과 회천노는 가야라. 필은 아까도 했던 반드시 필이다. 반드시 힘써야 된다. 반드시 힘써야 돼요. 어디 뭐뭐로 소위는 무슨 까닭 뭐뭐를 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전과 회천노 요거는 이제 이전의 잘못을 보전과 전의 잘못을 고치고 보정하고 회천노. 천노는 하늘의 노여움입니다. 하늘의 노여움, 하늘의 진노를 되돌리는 것은 가야라, 옳다. 반드시 이전의 잘못을 고쳐서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리는 것은 가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 황왕무책, 약, 유, 과지자, 공수패호, 사, 부모지, 노자, 식야라. 이거는 부당은 부당하다. 지금도 많이 쓴 말이죠. 그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옳지 않아요. 부당. 뭐가 옳지 않느냐. 부당, 황왕무책. 황왕은 그냥 허둥허둥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무책, 대책이 없이 허둥지둥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유, 과지자. 만약에 약은 이제 마치 약 그런 식으로 계속 쓰는데 약
마치 과지자, 이게 그 잘못이 있는 자식이 있는 경우지. 잘못이 있는 자식, 유과지자, 이거는 잘못이 있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유과지자 하고 공수패호. 딱 우리 보통 절할 때 공수한다 그러죠. 손을 딱 모으고, 패호는 이제 집안 문 딱 닫고, 그리고 이 사는 기다릴 사입니다. 부모지 노자식이야. 그럼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노여움이 저절로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임금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부모가 저절로 화를 삭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부모님의 안색을 살피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힘쓰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듯이, 역시 임금도 그냥 자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닦고 돌아보고, 그리고 정치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질적인 제의를 대처하는 그 근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율곡 선생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도 이 많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지금 기후 때문에 많이 고민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그랬을 때 생겨나는 천재지변을 과연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책임감이 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이럴 때 이제 좋은 사람들을 잘 등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은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율곡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전날의 잘못을 고쳐서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둥지둥 아무 대책도 없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처럼 문을 닫고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의 노여움을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빨리 그거를 갖다 대처를 해서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겠지 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임금 노릇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죠. 어쨌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 어떤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네, 율곡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를 잘 새겨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좋은 삶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노력,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실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실공, 이것이 지금 계속 율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